이번엔 2단에서 9단까지 출력하라는 문제를 통해 이중반복 구조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 문제의 키워드는 3개입니다. 첫 번째는 2단에서 9단까지, 두 번째는 출력, 세 번째는 순서도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2단에서 9단까지 출력하라는 것은 알 수 있으나 어떤 모습, 어떤 모형으로 출력하라는 것인가를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문제를 분석한 후 확실하지 않거나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문제를 준 사람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출력하는 결과물이 다르다면 엄연히 다른 프로그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우리는 이 형식으로 출력하기로 정해봅시다. 이 강의에서는 이런 형식이지만 여러분들은 다른 형식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먼저 문제의 범위를 좁혀 처음부터 전체 9구단이 아닌 9구단 중 2단을 출력해보는 순서도를 스케치해봅시다. 먼저 CQ는 변수를 선언하여 1의 값을 저장해야 하는데요. CQ는 변수를 순차적으로 1씩 증가시키며 9구단에 2단을 출력할 겁니다. 원하는 결과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과물을 자세히 보면 1, 2, 3, 4, 5, 6해서 9까지 1씩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번 강의에 짝수를 출력하는 순서도를 생각해 봤을 때 CQ는 변수가 9까지 반복하는 구조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CQ는 변수와 2를 곱하여 나오는 결과값이 9구단의 결과값이며 이렇게 CQ는 변수를 1씩 증가시키면서 CQ는 변수에 저장된 값과 숫자 2를 곱하면 원하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CQ는 변수에 저장된 값은 1씩 증가되면서 9까지 진행해야 하므로 반복 구조가 있어야 하며 그에 따른 조건식이 존재해야 합니다. 조건식은 CQ는 변수에 저장된 값이 9 이하이면 true 아니면 false이며 조건식을 이용할 판별 도형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 입출력 도형을 만들어줍시다. 이전 강의에서 얘기했듯이 출력할 문자열은 쌍따옴표로 표시할 것이며 중괄호에는 계산식 또는 변수를 넣어줍니다. 2 곱하기 CQ넘을 곱한 값이 9구단의 2단의 결과값이므로 문자열을 그대로 출력하고 CQ넘 변수를 1씩 순차적으로 증가시키는 처리와 CQ넘 변수를 9까지만 증가시키도록 반복구조로 만들고 반복구조를 탈출하면 종료되도록 순서도를 작성하면 완성됩니다. 그 다음 완성된 순서도를 검토해봐야 합니다. 이전 강의에서 했던 방식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이 CQ넘 변수가 특정한 값일 때 출력되는 문자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토 후 9구단에 3단과 4단을 출력하는 순서도를 그려봅시다. 다른 부분은 다 똑같은데 한 곳만 다른 점이 보이는데요. 다른 부분만 변경한다면 9구단을 출력하는 순서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을 3, 4, 5, 6, 7, 8, 9로 순차적으로 변경해준다면 9구단의 2단뿐만 아니라 9단까지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9구단의 핵심은 반복적인 순서도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순서도의 구조상으로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으며 다른 부분은 출력 부분이었습니다. 이 순서도를 반복적으로 바꿔줘야 하는데 그 전에 이중반복 구조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중반복 구조는 큰 반복 안에 작은 반복 구조가 존재하며 큰 반복이 작은 반복을 여러 번 진행하도록 감싸고 있습니다. 3중반복 구조도 더 큰 반복이 큰 반복을 여러 번 진행하고 큰 반복은 작은 반복을 여러 번 진행하는 구조이므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내용은 출력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순서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순서도 자체를 반복하는 구조는 더 큰 반복 구조 안에 작은 반복 구조가 있는 이중반복 구조 형태이며 처음에는 큰 반복 구조로 시작하여 작은 반복 구조로 진행되며 작은 반복 구조를 완료하고 탈출하면 다시 큰 반복 구조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이중반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수를 추가해야 하는데요. 빅CQ는 변수를 선언하고 2의 값으로 시작하도록 2의 값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빅CQ는 변수를 통해 2단에서 9단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빅CQ는 변수도 더 큰 반복 구조를 통해 1씩 증가하여 9까지 증가될 것이며 9단을 마지막으로 출력하고 마쳐야 합니다. 빅CQ는 변수의 값을 기준으로 하는 큰 반복 구조는 이렇게 만들어지며 9구단에 2단을 출력하는 순서도가 작은 반복 구조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반복 구조에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작은 반복 구조를 탈출하고 다시 큰 반복 구조를 실행할 때 CQ는 변수에 저장된 값이 1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작은 반복 구조가 끝나면 CQ는 변수의 값을 1로 저장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9구단 2단에서 3단으로 넘어갈 때 3단을 1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검토는 여러분께 맡깁니다. 순서도에 익숙해지고 반복 구조에 익숙해지려면 직접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순서도를 이용하여 코딩하면 이렇습니다. 작은 프로그램이든 큰 프로그램이든 문제를 제대로 분석하고 종이로든 손으로든 머릿속으로든 스케치를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딩은 자신의 생각을 문법에 맞게 작성하는 일일 뿐입니다. 순서도를 조금 변경하여 다른 방법으로 코딩하면 반복문의 스코프를 이용하여 변수를 재생성 및 초기화를 할 수 있도록 시키는 변수를 더 큰 반복 구조 안에 넣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Y문이 아닌 for문을 택하여 코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실제로 코드 결과물로는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강의에서 for문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최대한 순서도와 코드를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확인하기가 쉬울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에는 for문과 반복구조 도형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 방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진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같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